외국인들 딱 보게 되면 오늘 이번 주 산 거 볼게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금양, LG화학, 포스코케미칼 한 반은 몰빵이네. 그쪽으로 2차 가네요. 전지로.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기관도 그러면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SKC까지 이렇게 쭉 가 있고 코스닥도 한 반이 그렇죠. 이런 게 그러네. 아니 근데 네. 오늘 김 대표님 주제도 2차 전지 보유자 대 미보유자로 잡으셨다던데 이 표 보고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요즘 뭐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A군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할 때 네. 아 주식 좀 잘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네. 아까 소장님이 상당히 경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A 2차 전지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아. B군은 야 요즘 뭐 사야 돼? 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네. 딱 구분돼서 저 비양. 비양 여기 있습니다. 승희양이죠. 아 승희야.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그만큼 시장에서 참 잘못하게 되면 포모도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채팅창에 동아님은 2차 전지 더 갈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러시는데 대표님 생각은? 차 소장님 생각은? 아니 그 말씀하셔서 저는 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아, 예, 그러세요? 네. 저는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있고요. 끝난 건 네. 아니다라는 네. 근데 이제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됐을 때 네. 이제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폐배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폐배터리를 하는데 회수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수산화리튬이 아니고 탄산리튬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탄산리튬은 지금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중국 때문에 공급 과잉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회사도 묻지 마식으로 폐배터리 그러니까 그냥 막 급등하거든요. 네. 이런 건 좀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좀 보면 개연성들이 좀 떨어지는 것들도 나 2차 전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막 묻지마로 움직이는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자, 보니까 블로그에 자꾸 오셔가지고 또 네. 뭐 그런 메시지 남기시는데 어떤 제가 뭐 메시지요? 저도 몰랐는데 한 6개월 전에 2차 전지 탑픽을 LG화학하고 에코프로로 계속 뭐 그랬다고 하네요. 6개월 전에. 그러면서 계속 그랬다고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돈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고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거기다 나왔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저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높죠. 근데 이게 꺾이는 징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징후들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장중에는 그냥 꺾이나 안 꺾이나 보고 안 꺾이고 돌린다 그러면 샀다가 또 그냥 장중에 정리하고 이런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저도. 일단 정리하면 아직 2차 전지가 꺾이는 그런 추세나 어떤 동향은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업종 동향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좋다. 만약에 오늘 꺾일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네. 중간에서 확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중에 보니까 테슬라가 마이너스 5%가 빠졌었어요. 시가외로. 그러면 테슬라 밀리니까 한번 그걸 핑계 삼아서 한번 흔들리겠구나. 웬걸요? 오늘도 테슬라와 상관없이 그냥 쭉 움직이는데 네. 이걸 자세히 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뭐 저희 5년 동안 계속 끌고 왔던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북미 다 우리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차 소장님도 이제 아니 언급하실 부분이 있다고 지수 말씀하셨는데 저 네. 순매수 외국인들 순매수 보면 네네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사라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삼성전자 사라졌고 네.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불안한 지금 이제 가격대에 있는데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물론 이제 LG엔솔 비중이 이제 크고 나머지는 비중이 좀 작다 하더라도 2차 전지들이 지금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 재고 사이클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뭐 반도체 올라간다 그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목에 찼다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그걸 해석했던 재고 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은 또 이상하게 또 꼬이게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시장은 저렇게 변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시장의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죠. 지금인데 지금 저거는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시장이 좀 강한 거고, 내 심적으로는 이게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저거를 충분히 인정하고 매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나한테 있는 거지 시장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증권가의 명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주식을 사면 일단 흥분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약간 격앙되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안 표현이 좀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잠이 안 와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심장이 벌렁거린다라는 네, 개념으로 네, 네, 보면 네. 주가 네. 떨어지면 괴롭지만 심장이 벌렁거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냥 좌절이죠. 좌절인데 주식을 사갖고 한 10% 먹었어. 그러면 이제 심장이 막 벌렁거리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빠졌을 때는 이걸 매일 안 들어가 보는데 10% 올랐으면 매 시간마다 보게 되죠. 맞아요. 이게 막 올라가게 되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잠깐 꺾일 것 같으면 한 8% 되면 확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개념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겁을 안 내시는 부분들이 있고 겁을 안 낸 분들이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게 재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학습 편향이 되는 거죠. 무조건 지금 들어가면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끝나는 걸 예단하는 것은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은 예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두 분이 약간 의견에 어느 정도 합치를 이루는 지점이 조금 보이는 강한 건 강한 대로 네, 봐야죠. 그런 나는 느낌인데요? 네. 그거는 못 봐. 어떤가요? 100% 합치는 나는 시장에서 아. 100%로 가는 거는 나는 자, 존재하지 못 않는다. 참아. 그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지금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아, 그것도 부정적인 좋죠. 네. 첫 번째가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소재들 가격들이. 소재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년 동안 리튬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엔 보면은 중국 쪽에서 막 자기네 거 하느라고 끌어모으느라고 그랬던 게 좀 커요. 네. 그래서 광산까지 투자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의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 올해 1월달 기준으로 25.5%까지 나옵니다. 25%대 거의 이제 만약에 출고까지 다 한다 그러면 30%대 요 사이 정도까지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사이에 거의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설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젠 거의 목에 차기 시작해서 나온 게 리튬 가격 하락하고 거기다가 니켈 가격 빠지고 특히 중국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탄산 리튬이거든요. 네. 그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급락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고점에서 한 30% 빠졌습니다. 여기다 중요한 게 코발트까지 빠집니다. 코발트는 일주일 사이에 급락하고 있어요. 네. 이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소재 쪽에 같은 경우는 P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합치게 되면은 가격들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공급하는 단가는 낮아지겠죠. P 곱하기 Q가 나와야 되는데 P는 줄어듭니다. 이 현상이겠죠. 그러면 매출이 줍니다. 그러니까 성장 준데 매출이 준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하고 LNF 재무제표 잘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FCF 현금 흐름, 네. 융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15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요? 지금 네. 있는 거 가지고 다 어떻게든 투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에 약간 좀 이건 소장님이 더 잘하시겠네요. 네. 현금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금 계획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2차 전지 소재 쪽들이 네.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쏟아붓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현금 창출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첨보의 차이점은 뭐냐면 첨보는 3천억을 매잔일을 발행을 했고 에코프로는 3천억을 그냥 조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게 시비가 전환되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지만 이미 그게 이제 잉여 현금을 갖고 했고 올해부터는 창출되는 흐름을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주가가 대장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것들이 현금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공매도했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겠어 하는데 저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이 곱하기 Q란 거에 대해서 지금 놓친 거예요. 지금 저희. 아. 네. Q는 왜 생기냐면은 아까 제가 선후보에서 그랬죠. 북미가 열린다고. 북미 지금까지 자동차 전기차 침투율이 올해 1월 달까지 해서 9.9%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9%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7%에서 한 3% 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까지 벌어진 일인데 네. 그 사이에
이번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왔지만은 라인업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2030년까지 2천만 대. 물론 머스크스러운 얘기였지만 네. 네. 거기서 나온 얘기를 2천만 대까지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쏟아내겠다는 얘기는 양적인 팽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나머지를 죽이고 그러니까 테슬라 혼자 2천만 대 판다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같이 그렇게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북미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중국 침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30%입니다. 지금보다 3배가 커지는 쪽까지 나오겠죠. 네. 근데 그걸로 만족할까요? 미국이? 근데 그걸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커졌을 때 과연 누가 수혜를 가장 많이 봅니까? 이 Q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내년에 이해 말고 내년. 이게 말고 저해. 이번에 말고 네, 예, 예. 다음에 그러니까 그 네. Q의 확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소재 업체들의 변화가 거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는 소재가 또 이제 가격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돌아가면서 이거를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폐배터리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네네. 네. 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동차 만들면 뭐해? 충전해야지. 충전 쪽도 이제 변화가 나오고 예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장비 사이클이 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차티스트로서 또 고춧가루 딱 한 번만 뿌리면은 고춧가루 말씀하시니까 짜장면이 생각이 나요. 큰일 났네. 어지간하면 중국 고춧가루 넣지 마시고 그냥 드셔. 예, 그게 죄송합니다. 고춧가루인지 예. 벽돌가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왔으면 그게 진짜 뭔지도.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업종이든 게임 쪽의 대장, 무슨 뭐 저기 엔터 쪽의 대장, 뭐 아무 종목 그 떠오르는 있죠. 메타버스의 대장 뭐 이런 할 것 없이 해가 네. HTS에서 다 될 거예요.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로 전환해 가면서 거기다 볼린저 밴드 한번 씌워 보십시오. 볼린저 밴드 한번 씌워 보시고 지금 그 뭐 길길이 뛰고 있다는 2차 전지들 중에 볼린저 밴드 한번 씌워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위클리로 예를 들어서 다음 주도 계속 그 다음 주도 1, 2주 계속 플러스를 하면서 양봉을 내면서 간다 하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책을 새로 써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책을 새로 써야 돼서 그럼 십자로 나오면 어떡할까요? 십자라니. 그러니까 볼리즈벤트 타고 뚫었지 않습니까? 십자로 나옵니다. 다음 주 뭐 부흥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볼린저 본드 2차 확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제 데일리를 보면은 뭐 계속 가도 할 말 없네 싶은데 네. 주간 차트나 주간, 월간 주간 차트를 해갖고 볼린저 밴드를 씌워 놓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럴 때 어떤 무슨 책 중에 그거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구 역사가 뭐 60억 년 뭐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정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빙하기도 있고 그런데 살아남은 나무가 발견되잖아요. 네. 옛날부터 있었던 나무가. 네. 나무가 꾸준히 자란다라는 상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부터 뭐 지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0억 년이다 하면 60억 년 전에 있었던 나무가 왜 달까지 안 가느냐. 중력의 법칙이 있다. 주식책에 나온 얘기예요. 주식책에. 그러면서 주식에 있어서의 소장님 말씀하신 느낌은 제 느낌은 그거예요. 그런 중력의 법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느낌이 좀 있네요. 어쨌거나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주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뭔 AI 관련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정을 받는 중에 이 지구상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대들 AI 관련주가 어디 있어요? 뭐 뿐 아니라 뭐 그런 식이니까 대한민국의 테마는 제가 봐서는 뭐 테마가 없는 데는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새 특히나 뭐 제로데이 옵션 같은 걸 해가지고 장중 변동성을 보면 뭐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하나의 또 시장이고 시대적인 흐름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테마니 뭐니 이런 거는 우리가 대단해. 여기다가 보니까 뭐 외국인까지도 같이 해버리니까 예? 약간 이렇게 트림하면 냄새가 어떤 식인지 치즈 먹은 트림인지 마늘 먹은 트림인지 좀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도 딱 지금 전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섬찟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지금 이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는 부분들에 외국인들이 달려들어서 저 지수를 끌어올리면 네. 기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기관들이 거기다 대고 외국인들이 딱 패대기 쳐버리면 저는 그게 지금 그 생각이 섬뜩하네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지수를 벌려버리게 되면 bench마크 때문에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각도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봐야 어쨌거나 되나. 솔직히 끝없이 가는 주가 없습니다. 예를 끝없이 들어서 가는 주가 없고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책을 갖다가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로즈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 회사들이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로즈님의 이 말씀에 제가 또 토를 하나 달자면은 현금 흐름 창출되는 2차 전지 회사 있고 향후 현금 흐름 창출이 충분히 예상되는 회사들 있어요. 그런데 택다인 회사들도 많아요. 그게 등달아라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